혹시 당신께서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정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과 못한 일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SNS 속 타인의 반짝이는 하루를 보며 나도 모르게 비교가 시작되는 그런 하루 말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쉼없이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의 한 문장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해민 스님에 있는 그대로 괜찮다. 는 말은 달콤한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짚어주고 그 고통을 끊어내는 첫 단추를 건네는 수행의 문장입니다. 사람은 보통 괜찮다라는 말을 결과 뒤에 붙입니다. 성과를 내면 괜찮고, 돈을 더 벌면 괜찮고, 살이 빠지면 괜찮고, 시험에 붙으면 괜찮고, 남들이 인정해주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실수하면 괜찮지 않고, 게으르면 괜찮지 않고, 감정이 무너지면 괜찮지 않고, 관계가 삐걱거리면 괜찮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판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괜찮음을 조건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 조건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래야만 괜찮다라는 생각은 마치 끈처럼 마음을 조여서 삶이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즉시 괴로움이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그 끈을 잠시라도 느슨하게 풀어보라는 초대입니다. 지금의 나를 승인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으로 만든 순간 마음은 싸움터가 되고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어떤 배움도 어떤 변화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밖에서 오기보다 내가 붙잡는 방식에서 더 크게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금방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끌고 가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크기보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고서에 오타 하나를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사가 지적하고 지나갔는데도 마음은 퇴근 후까지 계속 그 장면을 재생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나는 항상 이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 오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변합니다. 불교적으로는 이것이 아상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실수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수는 인연의 결과입니다. 잠을 덜 잤을 수도 있고 일정이 겹쳤을 수도 있고 긴장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이때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실수를 인정하되 자기 혐오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사실을 사실로 두는 것입니다. 오타가 났다, 놓쳤다. 여기까지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붙는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다는 해석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니 실수 후에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사실을 확인하고 숨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다음번엔 더 잘하면 된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업을 바꿉니다. 업이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반응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울고 말을 안 듣는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 마음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는 아이를 향한 짜증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기 비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나는 왜 남들처럼 다정하지 못하지? 이렇게 자책이 붙는 순간 우리는 아이와 싸우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때는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의 조건이 그 순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관심이 필요하거나 낯선 자극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짜증 또한 조건의 결과입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썼고 몸이 지쳤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지금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정은 방임이 아닙니다. 인정은 관찰의 시작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짜증이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생기면 선택이 생깁니다. 바로 소리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있고 아이를 잠깐 안아주며 엄마 아빠도 지금 힘들다. 우리 잠깐 숨 쉬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이 쌓이면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부모에게서 더 안정감을 배웁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느껴지고 배우자의 무심한 표정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같고 동료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두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나를 탓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혹은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런데 불교는 관계를 인연으로 봅니다. 서로의 과거 경험, 현재 상황, 피로도, 말의 타이밍, 환경이 얽혀 나타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갈등을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상처를 미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처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다친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릅니다. 다친 마음을 숨기고 비난하고 억지로 강해지려 하면 상처는 깊어집니다. 반대로 그래, 지금 아프구나라고 인정하면 상처는 숨을 쉽니다. 인정한 마음은 곧 질문을 바꿉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맘 붙잡는 대신 나는 지금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나? 를 보게 됩니다. 존중받고 싶었는지, 이해받고 싶었는지,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는지 말입니다. 욕구를 보면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하면 관계의 길이 열립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상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뭐지? 불교적으로 비교는 탐과 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섞여서 내 마음을 흐립니다. 비교가 심해질수록 현재는 사라지고 남의 삶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내 삶을 재단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말이 바로 있는 그대로 괜찮다입니다. 내 삶은 내 인연 속에서 펼쳐집니다.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누군가의 봄이 내 겨울을 부끄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겨울에도 배울 것이 있고 내 겨울에도 버텨낸 힘이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되찾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살이 왜 이렇게 쪘지?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작은 통증이 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몸은 무상한 인연의 집합입니다. 젊음도 체력도 외모도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노화를 미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변하는 몸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몸은 오늘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순간 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이 됩니다. 고마움은 집착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앞에서 자기 수용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빚이 있어서, 가족을 더 잘 챙기지 못해서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은 현실이고 책임은 책임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책임을 다하되 자책으로 자신을 부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의 문제는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기, 건강, 가족 상황 등 수많은 인연이 얽힌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단정하며 자신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오늘의 형편을 인정한 뒤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인생을 뒤집으려는 조급함 대신 오늘의 작은 절약, 오늘의 작은 정리, 오늘의 작은 상담처럼 가능한 정진을 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정진은 과욕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자책이 아니라 수용 위에서 자랍니다. 불교에는 자비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타인에게는 관대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해주고, 가족이 실수하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는 하지 않을 하시한 말을 자신에게 쉽게 던집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맨날 이러냐? 이 습관이 오래되면 마음은 늘 상처 입은 상태가 되고, 상처가 쌓이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바로 그 습관을 끊는 칼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같은 문장을 건네십시오. 친구에게 말하듯, 아이에게 말하듯,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괜찮다라는 말이 감정을 억누르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밀어넣습니다. 불교의 수용은 억압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인정하고, 두려우면 두려운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면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기보다 지금 분노가 올라왔다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억누름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수용은 서서히 풀립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감정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그대로 보게 하는 말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습관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반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실천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루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별 문장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이 올라올 때는 오늘의 불안도 인연이구나. 지금 숨부터 쉬자. 라고 말해보십시오. 출근길에 막히는 길에서 짜증이 올라올 때는 막힘도 지나간다. 내 마음을 먼저 풀자. 라고 말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가슴에 걸릴 때는 상처받은 나도 괜찮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밤에 후회가 밀려올 때는 그때의 나는 그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이런 문장들은 단순하지만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이 가면 쓸모없고 흠이 생기면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금이 간 그릇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아낼 때가 있습니다. 금이 갔기에 물이 새는 법을 알고 흠이 있기에 남의 흠도 덜 비난하게 됩니다. 삶의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자기 안의 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바꿔 말해보십시오. 이 흠이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자기 수용이 삶을 지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문장이 오해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말인가 하는 의심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똑바로 보는 힘이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상처를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되듯 현재의 나를 인정해야 다음 걸음이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라는 채찍으로 달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 다시 자기 혐오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이 모습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지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나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억지로 자신을 때리는 일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은 이 문장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나도, 지금의 감정도, 지금의 상황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불안하다고 해서 내일도 불안한 것이 아니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인 것도 아닙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나를 과도하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미움은 고정에서 나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해버리는 순간
변화는 막힙니다. 그러나 무상을 알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일 뿐이야. 이 한마디가 마음을 살립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으로 보면 나라고 믿는 것도 사실은 수많은 조건이 모인 흐름입니다. 몸, 기억, 습관, 사회적 역할, 주변의 말, 과거의 경험이 잠시 모여 나라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붙잡고 이 덩어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나라는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바라볼수록 굳게 쥔 손이 풀리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이 가르침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에게 조건을 달면 타인에게도 조건을 겁니다. 너는 이래야 해, 왜 내 기대대로 안 해라는 생각이 관계를 마르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수용할수록 타인의 부족함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즉시 판단하고 단죄하는 습관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불교적 연민은 상대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조건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대화가 가능해지고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일상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첫째, 하루에 딱 10초만이라도 마음 이름 붙이기를 해보십시오. 지금은 불안하다. 지금은 서운하다. 지금은 지쳤다. 판단하지 않고 상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둘째, 반응하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특히 화가 날 때, 급하게 답장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바로 비난하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업이 달라집니다. 불교에서 업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셋째, 비교가 올라올 때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대신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으십시오. 밥 한 끼를 차린 것, 약속을 지킨 것, 힘든 마음을 버텨낸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넷째, 자기에게 쓰는 말의 품격을 바꾸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존댓말을 써도 좋습니다. 오늘 많이 버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내 편이 됩니다. 내 편인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능하다면 하루에 5분만 호흡 보기를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등을 세우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의 훈련입니다. 알아차림이 잘하면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이 머리가 아니라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숨이 지금 여기 있듯 나도 지금 여기에서 괜찮아질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나에게 인사하기를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서든 차 안에서든 잠들기 전이든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둘째, 사모음 멈춤을 습관화하십시오.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무조건 3번만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사모흡이 쌓이면 반응이 줄고 선택이 생깁니다. 셋째, 자기 비난 문장 바꾸기를 하십시오. 나는 왜 이래가 올라오면 즉시 나는 지금 힘들구나로 바꿔보십시오. 비난은 상처를 만들고 이해는 회복을 만듭니다. 넷째, 감사 한 가지 기록을 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셨다. 무사히 집에 왔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이런 기록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다섯째, 용서의 연습을 하십시오. 남을 위한 용서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의 실수, 오늘의 부족함, 오늘의 흔들림을 그래도 괜찮다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에 반드시 명상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천천히 걷거나 방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나를 평가하는 소음에서 잠깐 떨어져 나와 내 마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은 인생을 쉽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대신 마음을 덜 다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겠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적으로 삼지 않게 된다면 괴로움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주 조용한 힘이 남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부족해도 자신을 품을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이 자라나는 순간 당신께서는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서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나를 괜찮다고 해준 그날부터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 비로소 이 한 문장이 진짜 수행이 되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